안녕하세요. 오늘 또 변함없이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전재균입니다.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시작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까지는 이제 수원 시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빛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밥, 김정희. 밥은 먹었어? 나의 안부를 묻는 말. 밥은 먹고 왔어? 나를 챙기는 말.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 내가 뭐라고 나를 이리도 챙기는지. 너의 안부에 오늘도 나는 밥을 챙겨 먹는다. 어느 날 유난히 처진 너의 어깨. 친구야, 우리 밥 먹자. 이런 시입니다. 간단한 시인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감동이 저절로 생기는 제목이 밥이라는 시입니다. 밥. 근데 마지막에 더 재밌지 않습니까? 친구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시를 써주신 김정희 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태원의 고니. 이태원의 고니 듣고 왔습니다. 세빛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올려왔습니다. 공영주차장 자동결제 시스템 도입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 대목을 조금 읽어드리고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중 불편사항으로, 노상주차장은 제외입니다. 불편사항으로 출구에, 입구와 출구에 자동차 번호 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어 출자 차량은 이용시간 등이 확인되고 전방 화면에 차량 번호와 이용 금액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현재는 대부분 카드 사용자 증가로 실물카드 또는 페이를 이용하여 차단기 앞 결제 부스에 접촉하여 지불하고 있음. 이용자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출구 앞 차단기에서 대기하게 되고 결제 부스 앞에서 창문을 내리거나 또는 진입 방향이 멀면 차량에서 내려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은 알고 계시죠? 이미. 근데 이게 지금 불편하다 이거죠.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개선 방향이 뭐냐면, 수원시만의 특색있는 드라이브 수루 결제 방식을 도입해서 일부 판매 매장에 유치하고 있는 드라이브 수루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이용자는 해당 차량의 번호를 입력, 소유주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하고 결제를 위한 카드를 사전 입력하여 임차한 차량의 정보는 입구에서 확인하고 차량이 출구에 진입을 하면 자동 결제 방식을 사용하여 출구 차단기가 즉시 열릴 수 있으면 원활한 출차로 대기시간 지연 방지, 후미 차량 정체 방지 등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자동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수루 결제 방식이라고. 이야, 정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요.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한 곳을 가보면요, 권선동 권선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순대 국밥집이라든지 이런 게 유명한 그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2층이 주차장인데요. 거기 2층에 올라가서 주차를 해놓고 내려올라 치면은 그 계산기 앞에 차가 서야 되는데 그 계산기 앞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결제를 하려도 카드로 결제를 하려도 그 공간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자동결제 시스템 수로 결제 방식은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뿐이 아닙니다. 제가 그 결제하는 데 가보면 우리 권성동 도매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에도 결제 방식이 자칫 그 앞사람이 결제를 제대로 못해서 혼돈이 생기게 되면 급작스럽게 주차가 쫙 차량 행렬이 밀리는 그런 현상을 가끔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제안이야말로 정말 수로 방식에 의한 어플리케이션을 빨리 만들어서 지연 방지, 출차로 인한 정체들이 안 되고 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해주신 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입니까? 정말 감사하고도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심초 노래가 2개나 있습니다. 앞서는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라고 하는 노래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유심초의 사랑이여 라는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유심초의 사랑이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요, 주주라는 닉네임인데요,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1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저는 전재균이고요.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주주가 뭐냐면요,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민으로서의 의무 봉사, 주민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송을 시사적으로 보내드리면서 동시에 수원시에 의제를 내놓은 의제라든지 또는 시민의 요구라든지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봉사라든지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사적으로 풀어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스비톡톡에 올라온 글 중에서 2번째 글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 하면 많은 문제가 있죠. 고령화 시대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바라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고령층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마련하여 같이 노년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실버주택은 부족하다고 하니 빈집을 매매해서 노인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이분이 처음 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에도 이와 유사한 노인 맞춤 실버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된 그 주택 구입 문제라든지 또는 노인 전문 아파트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은 우리 주민이 아파트나 이런 데가 아니고 지역에서 주택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실버주택을 말하고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야, 우리 이웃에 이 실버라고 하는 단어를 나쁘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의 의식으로서의 의견을 내고 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는 점에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행복을 아직은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단어를 들을 때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듣고 왔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지금 벌써 언론상에서는 고령자라고 하지만은 노인의 숫자가 전체 대비 20%다 또는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많지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고령화 대비해서 아무래도 중요한 게 주거와 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결국 최고의 삶의 가치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노인정을 아는 곳이 있는데요. 그 노인정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쓸쓸해하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말로는 괜찮다,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데 우리가 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가까이 가보면 애로움투성이고요, 말 못할 고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좀 가까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히 아는 데는요, 이 세르동하고 저기 몇 군데를 아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저보고 그래요. 가끔 놀러 좀 와라 그러십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다니고는 있는데 저도 바쁘다 보면 못 갈 때가 많죠. 그분들한테 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공동체의 삶이란 우리의 모두의 삶이다. 곧 나 자신의 삶이 반영되는, 거울에 비치는 삶의 가치가 내 노후에는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봄직한 그런 고령화 시대에 고령층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이 의견을 내신 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던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엄정화, 배반의 장미 듣고 오겠습니다.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열린 배수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글을 올려왔는데요. 우선은 이분이 쓴 내용이 제가 한번 읽어보고 드리는 글이라서 그러는 건데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배수지는 영통 배수지, 열린 배수지를 제외하고는 체육시설로 활용되어 시민이 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영통 배수지는 근처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체육시설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열린 배수지일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의동 웰빙타운 일대는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어 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하여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 체육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열린 배수지의 체육시설로서 이용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더 깊이가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드립니다, 이래 놓고 가로 50m, 세로 50m 정도의 부지이니 농구 코트와 배드민턴장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열린 배수지는 넓은 부지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가로 세로 50m라는 것과 농구 코트와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을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이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싸이의 새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노래 듣기 전에 그 안을 올려주신 시민께서는 뭐냐면요, 열린 배수지를 체육시설로 해달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너무나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걸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의 얘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좀 관심 갖고 클릭을 해주셔서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비톡톡에는요, 시민들이 많이 클릭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요, 시에서 정책으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이 이동의 웰빙타운 일대는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어서 체육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인데 이 열린 배수지를 통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신화의 퍼펙트맨,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새롭게 들리는 건 왜일까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꽤 오래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주주라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주주로서,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인으로서의 의무와 봉사, 행복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에서 활동하는 내용의 일부와 수원시에서 발표하거나 또는 수원시 시정계획에 있거나 하는 내용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세비톡톡에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는 것을 아주 기분 좋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슈퍼주니어의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제공했으면 합니다. 이게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수원시 흉노 콜센터에서 가사 서비스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드리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올려온 글인데 얼마나 이분이 정말 재산하다고 느껴져요. 수원시 휴먼 콜센터 가사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지요. 사회복지 현장, 특히 어르신들의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수원시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함을 피부로 느낍니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져 간단한 가사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휴먼 콜센터 가사 서비스가 취약계층만 한정되어 제공되고 있는데 일반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수원시 휴먼 콜센터 가사 서비스 제공을 확대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참 신선하고 즐거운 그 안을 내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시야 언더우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었죠. 취약계층에 한정돼서 휴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어른분들께 모두 다 휴먼 콜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기는 이렇게 꼭 돼야 하지만 다양한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꼭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숙제입니다. 이 부분까지 시에서 염려해서, 시에서 고려해서 앞으로 이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진미령의 한 잔의 눈물. 오늘 또 하루를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주라는 코너 오늘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뵐 것을 꼭 약속드립니다. 주민이 행복한, 주민이 즐거운, 주민이 미래를 펼쳐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주주 코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 꼭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